구독, 좋아요.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환율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으셨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예, 많이 나아졌어요? 예, 그나마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리라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나아지겠죠. 지금 보니까 1461.5원 어제에 비해서 또 급등을 했네요. 환율 급등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리라 하면 뭐냐면 국민연금에서 그 한국은행과 통화 스와프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예.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이 원래는 해외 투자를 할 때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달러를 사들이면 또는 팔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한국은행에다가 무이자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12월에 26억 달러 또 1월에 21억 뭐 5천만 달러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그 한국은행에서 그냥 그 달러를 갖다가 어디다 썼느냐. 지금 드러난 바로는 환율 방어에 썼다. 47억에서 그 48억 달러 사이의 돈이 이 환율 방어에 그것도 국민연금이 그렇게 그 한국은행 금고에서 달러를 갖다 썼다면 그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429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어제 조금 그제 조금 많이 올랐고 어제 드디어 뭐 엄청나게 두 자릿수로 올라가지고 1461원이 지금 됐어요. 1461원 30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다시 또 환율 위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고 그럴 거면은 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왜 또 국민연금을 동원을 했고 여기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따라갔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이 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환율을 자연스럽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국민들의 노후 종잣돈 이걸 갖다가 쓰고 한국은행은 거기에 또 따라간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그 달러 환율을 잡기가 실패하면요 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둑이 터진다는 표현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지금 그 미국의 반도체 경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 AMD의 주가가 폭락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시작한 걸 보니까 그 잘 나가던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펄었습니다. 물론 또 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을 동원해서 또 사면 된다는 식으로 정권은 생각하겠지만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이나 주가나 하는 것들은요 정권이 끼어들면 안 돼요. 이건 투자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펀더멘털 기업들이 좋아야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 잘 나가니까 그런다 쳐도 나머지 한국 회사들은 지금 아주 이 체력이 실적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늘 두 자릿수로 훌쩍 올라가지고 1461원을 넘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그러면 국민연금 동원해서 막을 거냐?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봐요 이제. 이렇게 되면 방어가 이제 방어란 표현도 맞지 않아요. 사실은 환율을 뭐 누가 뭐 무슨 전쟁입니까? 방어를 하게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이번에는 무슨 그 묘수를 들고 나올지 그 묘수가 될지 뭐 어떤 망하는 정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안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릴게요. 자, 유한 보유액이 또 줄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환율 방어아니라 지난달 대비해서 21억 5천만 달러가 위안 보유액이 또 줄었다. 자, 위안 보유액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국제기구도 보고 뭐 주요 이제 기축 통화국들도 이걸 볼 텐데 위안 보유액이 자꾸 들고 환율을 지키느라 저렇게 위안 보유액을 자꾸 줄이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시장을 보면 위안 보유액이 자꾸 줄어드는 국가 어떤 식으로 평가가 가능합니까? 가장 그 최근에는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돼요. 예. 그 많은 그 국제적 헤지 펀드들이 그때 중국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중국 기업들도 좀 인수 합병해보고. 근데 중국이 달러가 워낙 많았거든. 예.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넘고 또 뭐 당시에만 해도 중국이 세계 1위에 미국 국채 보유국. 끄떡을 안 한 거예요. 예. 이런 그 헤지 펀드들의 공격에. 그래서 그 헤지 펀드들만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나라의 달러 보유가 적으면 국제적 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만하네. 그러니까 지금 4,307억 달러 정도였던 작년 10월 뭐 9월경에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가 자 줄다가 12월 달에 6억 푹 줄었지 달러로.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어제도 보도했지만 또 21억 5천만 원 줄었지. 아니 이게 21억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곱하기 1,400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50억 달러 가까이 지금도 줄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일본에도 비교가 안 되고 또 중국 같은 나라하고도 절대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국제 헤지 펀드들이 군침을 삼길 수밖에 없어요. 예. 야 이거 뭐 한국 달러도 별로 없고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공격적 M&A를 하면 저거 한국 기업을 그냥 줍줍하겠구나. 이건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협박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 외환 위기 때도 있었고 또 외국의 예에도 얼마든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00 지금 이재명 정권의 발표대로라면 4,250억 달러대로 주저앉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입분으로 계산해 보면 4,307억 달러였을 때 7개월치였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년치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아까 국제적 외환 호구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허약해 보인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 외국 헤지 펀드들이 너도 나도 짐 싸서 서울로 와가지고 기업들을 헐값에 매수하려고 할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이 굳게 지금 손잡고 그 외환 그 달러 스와프도 갖고 있고 그 든든하잖아요. 무너질 리가 없는데 우리는 뭐 지금 허앵커 얘기대로 비기축 통화국의 원화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꼴찌 수준이고 그러면 도대체 뭘로 우리가 이게 방어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사는 자급자족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무역을 통해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고 수입을 엄청나게 하는 나라예요. 모든 걸 달러로 결제해야 되고 달러가 중요한데 달러를 갖다 저렇게 국민연금 그것도 국민연금이 그렇게 달러를 갖다가 한국은행에서 무이자로 마통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서 써대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재명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강하게 좀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해결하겠다, 뭐 처방은 이렇다, 뭐 이야기를 할 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그래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입장으로 만일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 지난번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것도 이후에 조금 우려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결국은 시장을 이기겠다 이런 거로 보이는데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걸로 이 논리상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됐어요. 예. 물론 이번에는 뭐 일본도 됐고 대만도 됐고 뭐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이재명 정권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은 그 세 가지 기준 중에 우리가 두 개가 딱 맞았단 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크다. 미국에 대한 수출 흑자가 너무 크다. 이 두 가지가 딱 들어갔고 이 인위적인 그 달러에 대한 어떤 그 환율 조작의 느낌이 지금 솔솔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서 두 번에 걸쳐서 50억 달러를 갖다가 썼어. 뭐 이런 거는 대표적인 환율 조작 사례예요. 네. 그 미국이 우리한테 다음에는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올린다. 재앙이죠, 재앙. 왜 그러느냐?
지금 구윤철이 뭐 돈 못 내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그 200억 달러의 투자는 150억 달러가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하겠다고 했고 예. 50억 달러는 외국에서 발행하는 이 달러 채권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그건데 아니 이렇게 달러가 취약하고 그 만약에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에서 넘어서서 환율 조작국으로 하면은요 50억 달러는커녕 5억 달러, 5천만 달러도 해외에서 이 채권을 우리가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자가 엄청 비싸진다고요. 그러네요. 그 이자 비싸게 주고 채권을 발행하느니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정말로 미국에 돈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미국에 돈을 주지 못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지금 김정관도 여한군은 심지어 뭐 미국 가서 자기 파트너 갈 때마다 만났던 그 미국의 USATR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이번에는 아예 얼굴도 못 봤어요. 6일간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안 되니까 부대표 보고 한 2시간 만나보라고 그랬다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여한구 자꾸 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해줄 말도 없고 그러면서 그 김정관이나 여한구가 확인한 사항이 딱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관세 재인상을 위한 연방 관보 개제 작업에 착수했다. 여한군은 아예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그 시점이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자 시점이 언제인지 모른다. 기자들이니까 기자들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곧 닥쳐요 이 소리예요. 그렇군요. 예. 연방 관보 개제에 올라가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돌아가는 사정이 이재명 정권에 유리하지 않아요. 인도 총리하고는 그렇게 전화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석유 러시아산 석유 대신에 사실상 미국산 석유 사주기로 하고 관세를 32%나 뚝 잘라주고 엘살바도르 말 잘 듣는다고 관세 0% 하고 우리는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그냥 네. 그 어제도 여야가 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을 안 친다고는 그러는데 그럼 뭐 합니까? 그 처리 시점이 3월 중순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정혜가 얘기한 2말 3초보다도 한 열흘 늦어요. 미국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3월 중순까지 기다려 주겠습니까? 미국이 당장 내일 모레라도 연방관보 개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 지금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 자, 먼저 속보 형태로 환율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환율 속에 담겨져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을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자,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관세 교착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주로 언론에 다뤄왔고 분석들이 많은데 지금 어제 나온 소식에 의하면 그 단계를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 소식들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소식통으로 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부 관계자가 한미 협상에서 관세라는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서 다른 쪽, 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관계 전반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관세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군사 안보 외교구로 확대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네요. 저기 사진에는 김정관과 러트닉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사진이 그 조현과 루비오의 사진으로 바뀌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이 외교부 장관 조현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4일부터 시작됐던 그 워싱턴 DC의 히토류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조현이 갔던 거예요. 그게 무슨 한국의 관세 재인상 논의하러 간 거 아니고 그거 논의하자고 부른 것도 아니고 간 김에 아이고 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 만나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루비오하고 만나서 하고 뭐 나와서 사진 찍고 여러분 보도로도 보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국 언론에 나온 그 외교부의 발표문하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영문 보도문하고 달라요.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냐?
미국 국무부 보도문에는 테리프 관세 얘기가 없어요. 관세란 단어가 없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쭉 얘기하다가 무슨 그 뒤에 가서 한미 간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투자가 결국 관세 얘기고 관세 얘기도 하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포장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진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현이 만났더니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딴 얘기만 하면서 주로 무슨 얘기했느냐? 민간 선박의 건조, 마스가 얘기. 그거 빨리 하라 이거예요. 미국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의 건조 문제. 그것도 빨리 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AI 산업에 대한 투자 적극해라. 빨리 돈 내라 이거예요. 돈 들어와 가지고 2천억 달러 중에 200억 달러 빨리 내고 그 투자 이행을 바로바로 해가지고 좀 하게 좀 가서 얘기 좀 잘해라. 관세 얘기 안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면 기억해 보시면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 그래도 동맹파의 뭐 수장이다 이래가지고 이 정부 초기에 미국 자주 갔습니다. 네. 뭐 웬만한 미국 외교는 위성락이 갔죠. 네, 그렇죠.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위성락 미국 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성락이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위성락이 안 움직이잖아요. 예. 잘 봐야 되는 거는 미국에서 그나마 얘기가 된다고 해서 위성락이 자주 갔어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근데 위성락이 아예 안 간다? 미국이 안 부른다는 것이고 위성락도 가봐야 별 소득이 없으니까 안 간다. 맨날 보면 통상산업부 장관 김정관만 문턱이 달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저 그래픽에 나온 통상 문제가 외교 안보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외교는 좋아요. 안보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얼마 전에 그 콜비 미 국방부 전쟁부 정책차관이 왔다 갔잖아요. 1박 2일간.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뭐 좋은 얘기하고 간 줄 아는데 안 그렇다고요. 그때 세 가지 얘기.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그 전작권 전환 회복해 간다는데 환수해 간다는데 그거 단디 챙겨라. 그 북한 핵은 우리가 우산 씌워주겠지만 재래식 무기는 다 이재명 정권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안보 청구서만 잔뜩 안겨주고 갔다. 그것도 다 돈 아닙니까? 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하는 사이에 홍보할 것도 없죠. 뭐 그 부분은. 네.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통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안보 관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너지고 있는 단계다.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대목이 그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과정에서도 관세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았고 좀 형식적인 얘기만 나눴다. 사실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위기 상태인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들도 현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협상이든 뭐든 안보 관련된 의지가 없다. 일단은 한미 간의 중요한 문제의 교착 상태가 지금 관세를 넘어서 그런 상황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움직일 틈이 좀 좁아들었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위성락 실장은 요새 조용한가? 휴가 갔나요? 네. 위성락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방금 댓글에도 유엔 대사는 뭐야? 뭐 주미 대사는 뭐야? 무슨 이재명 변호사 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유엔 로비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유엔 외교라는 건 안면 없으면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회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그 연수원 동기 보내놨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다가 주미대사 강경화 얘기는 어제도 제가 했습니다만 전혀 역할을 못한다. 이번에 인도하고 그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타결된 데는 백악관 인사국장으로 있다가 인도 대사로 갔던 그 고르라는 네. 그 사람이 아주 중간에서 충실한 역할을 잘 수행했다. 자, 우리가요 미국 통이 없고 이 이재명 정권에 원래 미국 통도 없지만 반미 통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김민석이 가가지고 맺었다는 그 부통령 JD 벤스 부통령과의 하트라인. 그 전에 그
비서실장이 가서 맺고 왔다는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하트라인. 이 하트라인은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현재 미국과의 선이 없어요. 이 정부는. 이게 진짜 위기의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미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형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시그널을 보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재 수습이 안 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모른 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포인트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고 일단 네. 돈 주고 싶겠죠. 시원하게 주고 싶겠죠. 일본 주는 것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금고에 돈이 없어요. 한국은행 금고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러 가지고 지금 환율 방어를 해야 돼. 증시를 띄워야 되니까. 그게 가장 속사정일 거라고 저는 보고 당장 달러가 생길 구멍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배째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설마 우리한테 3,500억 달러 받기로 한 약속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 75년 한미동맹 해왔는데 물론 그거 뭐 이재명 정권이나 좌파들이 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 뭐 만약 우리 계속 압박하고 우리 계속 막 이렇게 몰아대면 우리 갈 데 있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이라든가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 그 뭐 자꾸 북한하고도 잘해보려고만 하는 정부니까 그럼 미국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것이 2천억 불을 당장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내는 것 중에 1차분 200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돈 줄 그 여력이 능력이 안 돼도 할부 안 해보셨어요? 첫 달치 두 달치는 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아이고 뭐 돈이 좀 제가 요새 궁핍해서 조금 미룹시다라든가 그러는 거지. 아니 돈 건너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첫 연차부터 1년 차부터 돈을 못 주겠다고 뒤로 발을 빼니 나머지 이 90%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자꾸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하는데 그 다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6.3 지방선거나 그런 거 앞두고 또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자주권 자주 좋아하잖아 자주. 네. 우리도 자주 좋아해요. 우리 스스로 일어서고 주인 되고 독립국으로서 뭐 안보도 우리가 하고 경제도 우리가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는 건지 뭉개는 건지 지지자들 좋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런 위기가 지금 스멀스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이 사태가 그러면 이제 관세 협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걸 훨씬 넘어섰다. 이전에는 쿠팡 문제나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탄압 문제나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귓등에 흘려듣는 식으로 들었다. 자, 미국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외교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군사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비자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비자 문제 포함해서 우량한 농축 문제, 재처리 문제, 원전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좀 진척이 있을 수 있는지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서둘러서 지금 논의를 하자 그래 왔잖아요. 어떻게 해드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선 거래를 가장 중요시 하잖아요. 네.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뭐 돈 좋아한다는 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고 모든 관세 협상이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 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약속한 두 번에 걸쳐 약속한 그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뭘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랄지 지금 말씀하신 뭐 비자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에 부탁할 일이 더 많겠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부탁할 일이 더 많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부강해져야 그 나라의 국민들, 재외 국민, 재미 그 동포들도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는다고 하면 그 희운이 나겠어요? 지금 솔직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나마 어깨 펴는 거는 뭐 이번에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로제 양이 그 브루노 마스하고 그 오프닝 곡 부른 게 아주 역사적 사건인데 상은 못 받았지만 네. 뭐 캐대헌 뭐 무슨 K-팝 뭐 또는 K-뷰티 무슨 K-김밥 그게 다 이재명 정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말고 한국의 현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좀 틀어져 있는 거, 단단히 틀어져 있는 거, 이게 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지. 그 무슨 지금 말씀하신 것들 여러 사항들은 자 손오공이 그 잘 쓰는 게 분신술 아니에요? 머리털 뽑아가지고 네. 그 아바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아바타들 얘기는요. 손오공이 살아 있으면 다 같이 사는 것이고 응? 그런 분신들이라든가 그 여타적인 부수적인 문제들은 한미 관계의 기본이 살아나면 약속과 합의가 지켜지면 다 잘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한미 관계의 파탄 위기 상황, 관세 문제를 넘어서 이제 안보 문제, 그 상징적 장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